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경제와 재테크에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다두입니다. 오늘은 1억 모으기와 제가 실행했던 저축 방법과 돈을 모으는 노하우 그리고 꿀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돈을 모으려면 목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라톤을 할 때 완주라는 목표가 있어야 도전하고 노력을 할 수 있듯 돈을 모을 때도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야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종자돈 모으기를 하시면 보통 사람들은 목표로 1억을 많이 말합니다. 다들 입을 모아 1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1억이라는 종자돈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문가나 고수들이 예로부터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야 부동산 투자에 진입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 말했습니다. 결국 1억 원은 부의 지름길입니다. 1억을 모아야 앞으로 집도 살 수 있고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는 인식이 있어 많이들 목표로 삼습니다. 1억 모으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소비 습관 재테크 관념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과 지출 습관을 알고 스스로가 통제해서 꼬박꼬박 저축을 하다 보면 부를 축적하는 지름길이 만들어집니다. 저 역시 1억이라는 종자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저축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1억 돈을 모으기 위한 노하우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축하기입니다. 저축. 무조건 지르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배운 조기 교육 재테크가 바로 저축하기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월급쟁이일 때 소득이 낮을 때 특히 저축률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저는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지출 습관을 들였습니다. 월급의 60%, 70% 정도를 꾸준히 저축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목돈 모으기는 적금을 하고 목돈 굴리기로는 예금을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 쪼개기입니다. 통장 쪼개기는 월급을 여러 개의 통장을 나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 쪼개기를 하는 이유는 소비를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장을 나누어 생활비, 용돈, 비상금을 관리하면 목적에 맞는 소비를 해서 과도한 지출을 막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가계부스키입니다. 저는 가계부를 써서 한 달 내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평소에 어디서 얼마나 돈을 자주 쓰는지 파악하는 일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좋고 돈을 벌어 쓰는 것이 재미있어 저축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유명한 맛집도 가고 예쁜 카페도 가보고 술자리도 가졌는데 한 달 지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조금 지나고 보니 이렇게 살다가는 절대 부자가 못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모으기를 위해 다짐을 하면서 시작한 일이 가계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가계부를 쓸 때는 단순히 소비하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한 달 소비 패턴을 알아가고 다음 달 예산을 세워서 이 계획을 지키는 일을 시행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할지 계획 세우기에 감이 안 오신다면 일단 지출 내역을 모두 기록하세요. 지출 내역을 쓰다 보면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파악이 될 거예요. 제 경험상 특히 통신비와 교통비, 식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통신비는 알뜰폰을 이용하거나 교통비는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했습니다. 식비는 약속을 최대한 줄이고 배달 음식이나 외식보다는 집밥을 먹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를 쓰면서 소비를 제어하다 보니 지출이 줄어들고 내가 통제되면서 자연스럽게 저축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가계부 왜 써야 하시는지 느낌 오시죠? 네 번째는 중고거래 이용하기입니다. 평소에 안 쓰는 중고 물건을 팔거나 필요한 물건을 중고시장에서 찾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는 방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했습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당근마켓의 매너운도 올리기와 다양한 배지를 얻기 위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재미도 있고요. 물건만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나 설문조사 그리고 회사에서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을 재판매해서 부수익을 챙겼습니다. 기프티콘 어플 요즘 잘 돼 있어요? 중고거래를 이용하면서 물건과 기프티콘을 팔아 어떤 것을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것에 더 집중했는데 그 결과 부수익이 생기거나 여윳돈을 모으기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방법은 파이프라인 만들기입니다. 파이프라인의 사전적 의미는 석유나 천연가스 따위를 수송하기 위한 관로인데요. 재테크 용어로 보시면 지속적인 부가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회사를 쉬는 주말에 알바를 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몸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타이핑 알바, 문서 번역도 해보고 정말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봤어요.
지금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부수익을 짭짤하게 벌고 있는데 지금은 한 달 수익이 제 월급을 넘습니다. 블로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드리고 이렇게 파이프라인, 수익을 위해 나를 개발하고 무엇인가 계속 도전하면서 경험치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단단해진 나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억 모으기 살면서 꼭 한 번쯤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도움이 되었던 것을 핵심만 쏙쏙 골라내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한민국 사회초년생, 직장인, 월급쟁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테크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되기 위해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혼자만 알기 아까운 꿀팁을 아시거나 제가 다음에 이야기해줬으면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공유해주세요.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